정승환은 군사재판의 판결에 의해 대장에서 2등병으로 자그마치 17가급이나 강등당하는 굴욕적인 처분을 받으며 강제 예편을 해야 했고, 비운의 육군참모총장 송산 정승화 편입니다. 1929년 2월 27일에 태어나서 2002년 6월 12일까지 73세를 살았다. 정승화는 경상북도 김천에서 태어났다. 18세인 1947년 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에 5기생으로 입학하여 이듬해 4월 졸업하였고, 8월 15일 대한민국 국군에 출범하면서 육군 소위가 되었고, 고소 승진 후 대위가 되었다. 21세인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자 3사단 백골부대 예하 대대장으로 낙동강 전투와 기계 안강 전투, 경상강 도하작전에 지휘관으로 출전했다. 22세인 1951년 5월 강원도 인제군에서 벌어진 현리 전투에 참가하였다. 현리 전투는 7천량 해전, 쌍년 전투와 더불어 한국 역사 3대 패전 중 하나로 꼽힌다. 당시 전투를 벌인 상군단이 중공군에 의해 포위당하자 당시 3군단장이던 유재흥은 부군단장을 대리로 지정한 후 군단을 버리고 항공기 편으로 군단 본부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 지휘권이 모두 와해되어 중공군에게 참패를 당한다. 정승환은 이때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화전민의 도움으로 탈출하였다. 이후 3군단은 미군에 의해 해체되어 버린다. 이어 육군 제3보병사단 작전참모로 재직 중 1953년 휴전을 맞이하였다. 이후 4단 작전참모, 미 육군보병학교 고등군사반, 육군대학 교관 등을 거쳐 27세인 1956년에 대령으로 진급하여 연대장을 지냈다. 32세인 1961년 5.16 군사정변 당시 12사단 부사단장으로 있으면서 사단장과 함께 쿠데타를 지지하였다. 정승환은 육군 2군단 작전과 과장으로 재직 중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회 한 사람에 겸임되었고, 그해 11월 육군 준장으로 승진하였다. 43세인 1962년 7월 방첩부대장으로 임명되었다. 34세인 1963년 방첩부대장 재직 시 육사 11기 전두환, 노태우 등이 일으킨 쿠데타 음모를 육사 5기 동기생인 김재춘과 함께 부하들의 쳐넣는 사건이라며 덮고 넘어갔다. 그러나 정승환은 16년 뒤 12.12 군사반란으로 이 부하들에게 하극상을 당해 심한 고문과 함께 17개국 강등이라는 엄청난 소문을 당한다. 35세인 1964년 육군보병 제7사단 참모장을 지내고 국방부 인사부 부국장, 1군단 참모장, 육군 제7사단 부사단장 등을 역임하였다. 36세인 1965년 육군 제1군단 부군단장, 육군본부 특전감, 육군 제3군단 참모장, 육군 제3군단 부군단장 등을 역임하였다. 37세인 1966년 11월 소장으로 진급하였고, 12월 육군 제7사단장, 이듬해 1월 국방부 인사국장이 되었다. 정승환은 이후 계속 승승장구하여 44세인 1973년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제3군단장, 육군사관학교 교장, 제1야전군 사령관을 역임하고 1978년 대장으로 승진한 후 50세인 1979년 2월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그해 10월 26일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큰 사건이 터지는데,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12.19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궁정동 안가 나동에서 만찬 중 대통령 박정희를 권총으로 암살한다. 이날 정승환은 김재규로부터 초대를 받고 궁정동 안가 가동에서 중앙정보부 차장보 김정석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박정희가 시해된 후 정승환은 김재규와 함께 김재규의 자가용을 타고 육군본부로 온다. 이렇게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육군보안사령부 사령관 전두환이 훗날 12.12 사태를 일으키고 정승환을 체포하는 명목이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자 10월 27일 새벽 4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정승환은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어 막강한 권한을 지게 된다. 그러나 정승환은 처음에는 범인이 차질철 경호실장인 줄 알고 김재규를 쉽게 체포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으나 시해 현장에 있던 비서실장 김계원의 증언으로 김재규 체포 작전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정승환의 이런 막강한 권한은 1개월 보름 만에 막을 내린다. 12월 12일 사건을 조사하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계엄사령관 정승환 육군참모총장을 대통령 시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제가 없이 내란 음모죄 혐의를 씌워 강제 연행해버린 것이다. 훗날 노태우는 참모총장이라는 자가 박정희의 죽음을 현장에서 막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의 체포를 정당화하였다. 정승환은 이때 전두환의 부하 허삼수 등에게 연행되어 육군참모총장직이 박탈되고 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에서 당시 육군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 소장 등과 함께 모진 고문을 받았다. 정승환의 후임으로 12.12 군사반란을 묵인한 이희성이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었다. 정승환은 이후 국방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첫 공판에서 내란 방조 미수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정승화는 군사재판의 판결에 의해 대장에서 2등병으로 자그마치 17가격이나 강등당하는 굴욕적인 처분을 받으며 강제 예편을 해야 했고, 그간 받은 장교 급여분도 이병으로 동일기간을 복무할 시 받을 돈을 제외하고 전부 몰수당하고 군인연금 수혜 권리도 박탈되어 경제적인 위기도 겪었다. 정승화는 곧이어 징역 7년형으로 감형되어 군교도소에 복역하다 이듬해인 1980년 6월 10일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어 집행유예형이 내려졌지만 1981년 3월 전두환 대통령 취임 기념 특사로 사면 복권되었다. 이후 별다른 행적 없이 조용히 지내던 정승화는 58세인 1987년 11월 제13대 대통령 선거 직전 통일민주당에 전격 입당하여 상임고문 겸 부총재로 김영삼 후보를 지지하였다. 하지만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이듬해 정계 은퇴를 하면서 사실상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다. 59세인 1988년 군적이 회복되어 예비역 육군대장의 자격을 되찾았고 몰수된 돈과 군인연금 수급권도 돌려받았다. 64세인 1993년 장태환, 김진기, 하소곤 등 12.12 사태 당시 6번 진화군 측 장군들과 함께 전두환, 노태우 등 당시 신군부 출신 인사들을 검찰에 군사 반란 혐의로 고발했으나 당시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고발된 인사들을 기소유예 처리했다. 67세인 1996년 8월 12.12 군사 반란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 13개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은 1심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고 이듬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2,205억 원 추징금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때 정승화는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12월 22일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4일 만에 전두환, 노태우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나자 반성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풀어주다니 이 나라가 진정으로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라며 강한 분노를 표시했다. 68세인 1997년 대법원이 12.12 사태를 군사 반란으로 규정한 뒤 김재규 내란기도 방조 미수 혐의에 대하여 정승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70세인 1999년 육해 공군 및 해병대 장성 출신 모임인 성우회 제6대 회장에 당선되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쿠데타 피해 출신 예비역들의 권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당뇨와 고혈압 등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였고 만년에는 파킨슨 병을 앓기도 하였다. 2002년에 병세가 악화되어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해 6월 12일 사망하였다. 향년 73세였다. 정승화는 설화에 3남 1녀를 두었는데 셋째인 정희열은 아버지처럼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장교로 복무하다가 대령으로 예편 및 전역하였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군인 정승화가 있다. 정승화의 묘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예비역 대장 자격으로 안장되어 있다. 지금까지 송산 정승화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